제주도민 학살이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수제 14연대. 그들을 태운 기차가 순천역에 들어섰다. 순천이다! 순천역이다! 내부왕 전부 잘못 쓴 군인들이 유리창에다 대가리를 내놓고 때려갖고는 하늘을 보고 일제히 쏴자친지 평생에 얼마나 놀래놨던지. 부대를 빠져나와 해방감에 취한 14연대. 제주 파병을 위해 지급받은 그들의 총구에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심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에 벌써 우리 학교 가는데 경찰서 불 질러버렸어. 화약내가 나고 막 맥혀고 말이야. 그리고 그날 해도 딴 때 같으면 헌에 비치는데도 해도 안 비쳐요. 부대원들은 경찰을 타도하러 따라 나선 길이었지만 여수 제14연대 봉기군 주력의 목적지는 큰 산, 지리산이었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2부 가자 큰 산. 배도 안 하네. 떨어지겠네. 사내 자식의 애라니 채신머리 없이. 저 작것들이 뭔 놈의 총알을 저렇게 갈긴다요. 여수를 잘 빠져나왔으니 팔팔하게 기가 승천을 한 게지. 나는 군에 와 있어도 당최 총소리가 무섭단게요. 그 무서운 총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14연대 봉기군은 20일 오전 순천역에 도착했다. 봉기군이 순천역에 도착하기 전에 철도 경찰은 역을 비우고 도망쳤다. 김주혜 중위님,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김하사, 우리를 환영 나온 자들은 없나? 홍순석 중위님이 우리 측에 합류했습니다. 역시나 동기답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일이 소문이 쩍 돌았을 텐데 다 도망갔는지 어찌 조용합니다. 경찰이랑 지원 병력이랑 이제 곧 손님들이 들이닥칠 거야. 가자! 제14연대 봉기의 실질적인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지회. 그는 어떤 인물인가?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지회는 유일하게 가장 많은 신상과 행적이 남아있다. 당시 순천역 철도 차장이던 김영희 씨의 목격담이다. 순천역에 도착한 시간 7시 20분이야. 나가 김지혜다 그래. 바로 나가 사령관 김지혜다 그래. 아, 사령관 김지혜다가? 말투는 조금 이국 말이 조금 새낀 것 같은 비슷한 그런 말이고, 당당하기는 아주 당당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탁 들어오면서 가슴에다 권총을 탁 들어대면서 동수천은 가자 그래야지. 목적이 지리산 들어가는 거예요. (14연대) 봉기군의 소식은 곧장 상부로 전해졌다. 미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봉기 다음 날인 20일 오전 곧장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미군 측 군사고문단인 하우스만, 존 리드 등과 북군 측에서는 최병덕 국방부 총참모장, 정일권 작전참모부장, 백선혁 국방경비대 정보참모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도한 것은 미 임시군사고문단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군대의 지휘권은 이승만과 하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여전히 미군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안정혜 박사의 설명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정확하게 로버츠 당시 미 임시 군사고문 단장 주재로 10월 20일 날 오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지시를 내리고 하우스만과 존 리드랑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 군사고문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라 라는 게 명령으로 내려가고 이건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바죠. 제14연대 봉기군은 동족상잔 결사 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했다. 당시 미군의 잔여 병력은 460여 명 정도로 이미 철수를 시작한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즉시 철퇴를 내걸었다는 것은 아직 우리 군이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실정 실패 요인과 분단의 원인을 미 군정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읍내에 이런 게 잔뜩 붙었어요.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이름으로 붙은 거예요. 오후에 대판통에서 인민대회가 열린답니다. 이용기 인민위원장이랑 여자중학교 송우 교장 선생님도 나온대요. 너 학교는 어째 불고 왔냐? 12시 전에 일찍 파했어요. 선생님도 몇 안 보이고 동무들도 며칠 안 나오고 해서 오늘은 수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까지도 들고 나설랑갑네. 우리 학급 동무들도 다 알고 있대요. 군인이 경찰하고 붙었다고요. 친일 경찰들을 전부 죽인다고 난리랍니다. 어머, 이거 뭔 일이다냐? 시상이 또 한 번 뒤집어질란가? 어머니, 저도 인민대회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서 나서지 말고. 당숙 어르신은 아직 안 오셨죠? 인민대회 거기 있을라나? 여수의 인민대회는 그 전국에 145개 인민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14연대 그 군인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일어난 일종의 시위 집회였죠.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약 3만여 명이 군중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제주도 출동 반대, 그 미군 즉시 철퇴, 철수, 또 적부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진화부 명목의 학살, 이런 것이 중앙동 인민대의 후유증으로 남아내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후부터 인민행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의 얘기다. 당시 전남 동부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 청년들에게서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지역 주민들에게 신임과 지지를 받는 좌익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었다. 여수인민대회는 대판통이 꽉 찰 정도로 인산인해였다.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은 터라 멀리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앞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부르는 만세를 따라 부르며 연신 올소를 외쳐댔다. 뭐나 이 사람 불러서? 이용기 올시다. 우리 인민위원회는 친일파 이승만 도당들이 단선 단정을 하는데 앞장섰던 친일 경찰, 서북 청년당, 한민당, 대동 청년당, 민족 청년단을 반동 단체로 하고 악질 간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할 것이외다. 다만 악질 경찰 말고는 되도록 사용을 안 하게끔 하겠소이다. 둘째로 인민의 고열을 빨아모은 친일파와 모리 상간배의 은행 예금을 동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것이외다. 다음으로 적산 가옥을 조사해서 억지로 뺏은 집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매판 자본가들이 세운 사업장 운영권도 종업원에게 넘겨줄 것이외다. 또한 식량영단 문을 열어 우리 인민들에게 쌀을 배급하고 은행에서 돈도 빌려줄 것이외다.
왔다! 인민위원회가 쌀을 배급하고 은행돈도 대출을 해준다네. 아, 그러면 우리는 살았네. 인자는 숨 좀 쉬고 사라지겠어. 와매 경찰들은 죽어나겠네. 아따, 경찰한테 당한 것이 얼만디? 인자는 지들도 한번 당해봐야지. 아, 그러지. 옳소. 잘한다. 이상으로 여수 인민위원장 이용기가 인사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황맹위원장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 14연대가 제주의 동족 상잔을 반대하고 미군을 내몰기 위해서 시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한권에 협조 조건해야 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동맹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맹위원장 대신 정기순 여맹위원 동지가 올라왔습니다. 여맹위원회 정기순이어요. 14연대 군인들이 우리 동포를 죽이라고 제주도로 가라니까 거기를 안 가고 그러니까 씨발 우리도 그 사람들 일에 잘 협조를 해야 쓸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시오? 연설한다면서 똑같은 말을 도로하고 있구만. 아, 그니까 연설 아닌갑네. 시방 진짜로 연설하고 있구만. 연설하는 깜네. 그만 저거 쪼까 조용히 좀 해보시오. 연설하네. 메모지에다가 이제 조금 적어갖고 큰 정의도 아니라 쬐까는 야만한 메모지에다 적어갖고 14연대가 제주도에 가라는 것을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하는 일에 호응을 해서 협조해 주자는 그 내용이 간단히. 근데 사람들은 뭐 각 조직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 굉장히 많이 모였지. 근데 그거가 바로 그 2층 그 백화대 거기서 허락하더라고. 높은 데서 해야 사람이 비인다고. 아래층엔 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했잖아요. 여수인민대회에서 직접 연단에 올라갔던 정기순의 증언이다. 인민대회는 비교적 싱겁게 끝이 났다. 봉기군을 따라가지 않고 여수에 남은 것으로 알려진 지창수 상사. 그가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 인민대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당시 여러 사료를 종합해보면 지창수는 이날 인민대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수여자중학교 송욱교장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민대회는 이틀 뒤 단 한 번의 발행으로 끝난 여수인민보 박채영 발행인이 만세 삼창을 제안하며 끝이 나고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거리 행진을 나섰다. 여순 사건의 총지휘자로 잘못 알려진 송욱 여수여자중학교 교장은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군 제14연대 반란을 지역 좌익 세력이 일으킨 반란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수여중 교장 송욱을 민중총지휘자로 지목했다. 송욱 교장은 10월 22일 여수국장에서 열린 대강연회 연사로도 선정됐으나 실제 참석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기 앞에 당수거린이 계셔요. 아이고, 기어이 천양반이 나섰구만. 어머니, 제가 뒤로 돌아가서 당수거린 좀 뵙고 어찌 돌아가는 일인지 여쭙고 올게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찾아간다고 만날 수나 있겠냐? 어머니, 집에 먼저 들어가 계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아가, 몸 상하면 안 된다이. 절대 안 된다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으로 먼저 들어가 계세요. 20일 날 오후 그때가 2시간 3시간 했어요. 그 자리에 가봤어요. 내가 가봤는데 사실은 너무 시끄러서 들을 수가 없어. 사람도 엄청나게 모여나서 누가 뭐 몇만 했었는데 몇 만인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중앙동 지금 대판통 언저리가 밑에 넓은 데가 엄청나게 모여버렸어. 운집해가지고 사람이 뛰어다니지 못해. 그렇게 많이 왔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좋은 세상에 와서 뭐 나온다는 거 아니라 웬일인가 하는지 알라고 나온 것이지. 향토 사학자 이중근 씨의 인민대회 현장 목격담이다. 14연대 봉기에 동참한 주민들 대부분 공산주의 좌익이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숱한 핍박과 억압을 경험한 대중들은 친일 잔재 청산과 통일 정권 수립이라는 열망으로 봉기에 합류한 것이다. 이런 의식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가장 비판적 입장에 서 있는 인민위원회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순천을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한 봉기군은 장대다리를 두고 경찰과 잠깐 대치했으나 상황은 빠르게 종료됐고 오후 3시경 순천을 완전 장악했다. 순천 지역 사학자 박병섭 선생이 설명한다. 여수에서 봉기했던 14연대 군인들이 군용 트럭과 그리고 철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그때가 20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천역을 점령을 하죠. 지리산 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철로를 타고 이동해 가다가 차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린 다음에 순천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 출발점입니다. 경찰이 이 봉기군들이 이제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순천 도심을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이쪽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데 경찰의 저지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장대다리에서 봉기군과 맞선 경찰은 중과부적을 느끼고 피신했으나 이로 인한 보복으로 첫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광양경찰서에 파견된 경찰이 되돌아가 지서에 잡혀있던 21명의 민간인을 순천과 광양의 경계 지점인 주령골, 일명 반송쟁이에서 처형한 것이다. 훗날 이곳 주령골에서는 광양 지역 좌익으로 분류된 100여 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됐다. 순천에서도 곧장 인민위원회가 설치됐다. 이렇게 14연대의 봉기가 여수 순천으로 삽시간에 확산된 데에는 주민의 호응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순천 지역 사학자 선휘성 선생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해방된 조국이 좀 더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꿨는데 여전히 친일 경찰, 친일 지지들이 활개치는 그런 상황에서 논밭을 갈라먹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갈라먹는 세상, 좀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경제권을,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세상을 원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여순 사건의 근본적인 민중들이 가담하게 된 배경이 아니었을까. 뭔 놈의 도락과가 저러고 싱싱 달려갔네. 군인들 아니라고. 군인들이 시상을 완전 바꿔버렸구만. 아니, 군인들이 올라온 게 경찰들은 다 동조버렸다네. 인자는 경찰서가 아니라더만. 그 인민군 사령부인가 무식인가 군인이랑 좌익들 시상이 되어버렸어. 거기서 경찰이고 우익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간대야. 오메, 군인 도락고 따라가는 머시매들 좀 보소야. 학생들 같은데 전부 다 총을 쥐고 있네. 여수와 순천에서 학생들 상당수가 봉기에 가담했다. 당시 학교 또한 정치의 무풍지대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해방 직후 국가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학습 과정을 거쳤다. 특히 순천 지역은 우익 학생 단체인 전국학생총연맹이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고 좌익 학생들도 민주학생동맹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어머니, 읍사무소에 보안서가 세워졌습니다. 보안서? 인민대에서 언뜻 듣기는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그간 경찰에 협조한 사람들, 우익들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쩌구나. 우리는 이제 어쩌구나. 아이고 20살에 청상돼서 여태 이 집안 독자인 너 하나 가르치려고 일정 때는 일본 놈들 일해주고 해방되고는 일제 앞제비 하던 경찰들 일해주면서 밥 얻어먹고 살았는데 아이고 어쨌구나 어쨌구나. 너무 걱정 마세요. 조사해서 악질 경찰만 처벌한다니까 우리는 별일 없을 거예요. 아니다. 아랫방 양반 좀 만나봐야 쓰겠다. 전혀 웃고 있어. 쪼까 댕겨올란 게. 해방 후 전남 지역에는 좌익과 우익이 한동안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순 사건의 중심지인 여수와 순천 지역의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여수 지역은 좌우 공존 속에 건준과 인민위원회가 활동하던 반면 순천 지역은 좌우 갈등이 상당히 컸다. 순천이 봉기군에 점령되자 좌익 청년과 학생, 시민들에게도 무기가 지급되어 시민무장대가 결성됐다. 이들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을 찾아내 타도하는 데 앞장섰다. 총 한 자루씩 잘 받았어들. 이거 한 자루 갖고 되겠어요? 저쪽 경찰서에도 총이 있을 거니까 그쪽도 접수를 해봅시다. 학상은 쬐깐한 애기 같아서 쪽간 거석한디? 괜찮겠냐? 국가적 나이가 뭐다고요? 시방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한 군데 가야 안 쓰겠어요? 아따 그놈아 야물구만. 하기사 네가 나보다도 많이 배웠을 건디 두 말하면 입 아프제? 싸게 갑시다. 아직 도망 못 간 경찰도 있을 거고 일제 앞잡이하던 놈들 우익 놈들 싹 다 잡아서 조져을 해야지. 봉기에 합류한 대중은 반동 세력 숙청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봉기 초 반동 세력에 대한 숙청이 무원칙적으로 진행되자 여수인민위원회는 무분별한 반동 숙청을 금했다. 그러나 순천에서는 무자비한 반동 세력 숙청이 행해졌다. 해방 이후 정치적 갈등으로 피해를 당한 좌익이 보복에 나선 것이다. 박병섭 선생의 얘기다. 봉기군들이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접수했던 것은 당연히 순천 경찰서겠죠. 왜냐하면 순천 경찰서가 당시 상징적인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이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기에는 많은 좌익 수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그동안 우익 세력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다소 좀 지탄의 대상이 됐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익 인사들이 희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제 앞잡이 경찰 우익은 싹 다 남국민학교로 끌고 갑시다.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역사의 죄인들이야. 허위허식하면서 인민의 정권을 빼먹은 악질 반동분자들이지. 우리 아버지가 뭔 죄가 있다 그러냐. 그저 나란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것이 죄입니다. 일제에 앞서 이승만 도당에 앞서 인민의 고열을 빨아먹은 죄. 이 아이고사 누구 그러다 천벌 받을 줄 알아라. 그때는
알지 못했다. 복수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불과 며칠 후 순천이 진압되고 동네 주민을 이웃을 죽인 좌익 세력들에게는 수십 수백 더 지독한 피해 보복이 가해졌다. 순천 해룡에 사는 방경득 씨의 목격담이다. 천왕산 몰락으로 막 이렇게 포위로고 넘어갔더만요. 그러면 천왕산 바로 넘으면 우리 구락입니다. 도롱구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도롱 이제 집으로 가니까 마을에 있는 개면 개, 소문소 다 총을 갖고 쏴죽여 불고 부민들을 싹 몰아다가 큰 길가에다가 도로가에다가 이렇게 하고 간 거거든요. 이렇게 앉혀놓고 도로가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우위길에서 경찰 들고 이제 손가락을 여기 지지고 건 사람은 이제 떼내요. 그런 것만 봤죠. 부락 앞에서 바로 총살시켜서 죽은 것은 2분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잡혀갖고 유치장에 대전 유치장은 순천 유치장에 어디 유치장에 가서 유치장 생활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늦은 밤까지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너가 외가 쪽 먼 아저씨 뻘 되는 양반이 경찰인 건 알지? 어머니께서 경찰 일감 받아오신 거 그분이 다리 놔주신 거지 않습니까? 아휴, 그랬는데 아주 잘못돼 버렸다. 넘너리 군인들이 그냥 말을 글씨. 경찰서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그쪽에 계셨었군요. 아이고 어쨌구나. 이제 우리는 어쨌구나.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장소는 어쨌구나. 낮에 아랫방 당숙 어르신을 못 뵙고 왔는데 집에도 아직이시네요. 나가라고 할 때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더만 시상 바꿔졌다고. 이제 얼굴 한번 보기도 외롭네. 제가 내일 날 밝으면 나가서 찾아볼게요. 아니다, 애미가 알란다. 아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듣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 너는 이 집안 대를 이을 장손인게. 어머니. 좌익과 우익, 왼쪽과 오른쪽, 어느 편도 아니었던 대다수 민초들은 어느 순간이 오면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좋아서도 아니요, 잘 알아서도 아니었다. 그저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았다. 선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었고 때에 따라 저편이 아닌 이편, 모두가 서로 겨누는 관역이 됐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2부 가자 큰 산으로. 극본 천안화, 감수 주철이, 연출 안정희, 해설 김종선이었습니다.